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0도 16541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인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여류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 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1도 2340 판결 사건명 사기미수 등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원칙적 소극.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은 소송 비용 상환 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 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 비용액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 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 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 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 비용은 관할 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 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 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5 5 판결. 사건명 공격 기피.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이때 기속적 판단에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 판결의 위법 여부. 적극. 9. 법원조직법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법원조직법 제18조는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속된다.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 판결에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도 16019 판결 사건명 주거 침입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유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족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이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 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갑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갑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갑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 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4도 4055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1.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09조의 입법 취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9. 건설산업기본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96조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9. 근로기준법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9.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직상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가 강행 규정인지 여부. 적극. 근로자가 임금 수령 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수급인은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구근로기준법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근로기준법이라 한다.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 근로자가 임금 수령 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상수급인이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것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도록 확실히 담보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직상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